50대 주부셨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셨어요. 척추에도 문제가 있으시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고, 관절염이 있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고, 도수 치료도 받고 허리 치료도 받고 무릎 치료도 받았는데도 계속 안 나서 오셨는데, 놀라운 건 있으셨는데 치료하고 나서 날아다니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찐친들 안녕하셨습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성현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TV 예능과 드라마에서는 시즌제가 트렌드처럼 됐거든요. 저희도 원장님이 출연하신 의사친 편들 중에서 하지정맥류 2탄으로 준비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1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정맥류는 한마디로 하지정맥 역류입니다. 하지정맥이 심장 쪽으로 못 올라가고 발 쪽으로 거꾸로 내려온다. 그 역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다리에 혈관도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하지정맥류일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에 정맥이 튀어나와서 울퉁불퉁 할 때까지는 그냥 말기 중에 상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병이냐고요? 설명 다 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하려고. 네, 그 병입니다. 하지정맥의 역류가 도플러 초음파 검사상에서 0.5초 이상으로 역류가 있을 경우에 병이라고 진단하고,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하라고 국제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세는 정도에 따라서 혈관 크기에 따라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다양성을 띠기 때문에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다리의 통증, 다리의 불편감인데 여기저기 병원을 다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잘 모르겠고 치료가 잘 안 된다면 반드시 하지정맥에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해보자!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더 자세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위에 있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갈게요. 진짜 프로처럼 잘하시네요, 원장님. 하다 보니까 느네. 땀이 여기 엄청 나잖아요. 그 다리 통증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의뢰를 했던 50대 주부셨는데 걷지를 못하셨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걸으시는데 대학병원에서 척추 검사했는데 척추에도 문제가 있으시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고, 무릎 관절도 봤는데 관절염이 있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막 뽕짝에 대해서 이 치료도 받고 도수 치료도 받고 허리 치료도 받고 무릎 치료도 받았는데도 계속 안 나서 오셨는데 하지정맥 역류가 있으셨는데, 놀라운 건 그 역류의 양과 속도가 아주 심하진 않으셨다는 거지. 예전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이건 꼭 치료를 해야 될까? 라는 수준의 역류셨는데 치료하고 나서 바로 보행이 빨라지고, 1주가 지나서 더 빨라지고 3주가 지나서 막 날아다니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정맥 역류가 있을 때 통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불쾌함?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있는데 여기가 아파가 아니라 어느 날은 여기 아팠다가 어느 날은 저기 아팠다가 약간 돌아다니는 성질이 좀 있으세요. 이상 감각 증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벌레가 기어다닌대요. 그것도 특징적으로 밤에 잘 때 잠자리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 이렇게도 돌렸다가 저렇게도 돌렸다가 마치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양상의 비특이적인, 약간 좀 애매하죠? 증세나 통증들이? 그렇게 작은 역류에도 그렇게 통증이 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어메이징하죠. 저희도 하면서 놀라울 때가 많아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도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발바닥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봐요. 이전 시술까지 필요 없는데 그 발 뒤꿈치로 내려가는 정말 1, 2mm짜리의 얇은 정맥의 역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레카죠. 이거다! 오정맥에 혈관 경화주사 같이 정말 얇은 바늘을 넣어서 정맥 역류가 되는 부분을 탁 맞게 되면 팔이 안 아파요. 여태까지 난 무슨 치료를 받은 건가요?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역류가 있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역류가 있게 되면 그 정맥 피는 더러운 피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고 염증성 물질도 많고 얘가 잘 못 가고 계속 혈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혈관 자체도 약간의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압력. 빠져주지 못하고 약간의 압력에 걸리게 되면 그 정맥 옆에 얇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있다 칠게. 그럼 그 압력을 얘가 감지를 해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통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될까요?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니까 뭐 촌각을 다투는 골든아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혈관들은 다 표재성 정맥이에요. 얕은 정맥, 근육 바깥에 있는 정맥이에요. 그거가 있으면 또 깊은 정맥이 있겠죠. 심부정맥. 걔네들은 근육 안에 있는 정맥이에요. 문제는 이 얕은 정맥에 역류가 좀 먼저 생기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얕은 정맥의 피가 심장으로 못 올라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누가 받을까? 깊은 정맥들이 받겠죠. 그럼 계속 얘네가 받아서 깊은 정맥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종국에 가서는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깊은 정맥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얕은 정맥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줘서 깊은 정맥이 그 일을 좀 덜하게끔 편하게끔 해줘야 되는 우리 몸의 의무가 우리는 있는 거지. 뭐 좋은 음식 없어요. 뭐 운동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 더 나빠져요. 정맥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깊은 정맥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지정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집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픈 부위보다 위쪽에 있는 부위를 이렇게 탄력분 데나 왜 우리 옛날에 세척 만들 때 하는 그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묶은다고 해서 깊은 쪽 피가 안 통하진 않거든요. 얕은 쪽 정맥을 이렇게 묶어서 딱 막아주는 느낌이죠. 그랬을 때 그 아랫부분에 통증이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편하다 싶으면은 하지정맥 역류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자가진단 테스트고 가장 중요한 진단법은 혈관 초음파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으로 구성될 수 있나요? 이미 결정된 역류는 좋아지진 않아요. 온도는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니까 판막이 좀 잘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가 떨어져요. 더워지는 여름에 하지정맥 환자 많아요. 왜냐면 더우니까 혈관이 늘어지니까 역류의 어떤 증세가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 어머니 이거 치료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또 날씨 차가워지면 또 괜찮으시면 에이 뭐 또 치료해야 하고 또 말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네. 다리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 열심히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데 쉽사리 좋아지지 않고 통증의 양상이 뭔가 내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을 만큼 모호한데 뭔가 나는 불편해. 이런 거 있을 때는 하지정맥의 역류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쪽으로도 한번 진찰과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